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질문하는 능력, Why에서 How, 그리고 What 사고 설계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질문의 층위, 가설형 질문, 검증 가능한 질문, 그리고 실습 템플릿 15개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답을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하는 능력을 하나의 사고 기술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소비합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보고서를 읽고, 강의를 듣고, 회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왜 그런가, 정말 그런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를 묻는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답 중심 학습이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킵니다. 직장 현장에서는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고 근본 목적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시대에는 답을 빠르게 만드는 능력보다 좋은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이 인간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에도 층위가 있는가입니다. Why, How, What의 사고 구조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물어야 깊은 통찰을 얻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가설형 질문은 왜 강력한가입니다. 단순한 궁금증을 검증 가능한 가설로 바꾸는 방법을 다룹니다. 셋째, 질문을 어떻게 훈련하는가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15개 질문 템플릿을 통해 질문하는 능력을 반복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5부분입니다. 첫째, 핵심 개념과 이론입니다. 질문의 층위, Why에서 How, 그리고 What 구조, 가설형 질문, 검증 가능한 질문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둘째, 국내외 실제 사례 분석입니다. 기업 혁신, 연구, 교육 현장에서 질문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겠습니다. 셋째, 실전 프레임워크와 도구입니다. 5Y, 소크라테스 문답법, 스캠퍼, 역설계 질문법을 다룹니다. 넷째, 질문 템플릿 15개를 단계별로 익힙니다. 다섯째, 핵심 정리와 90일 실행 과제, 다음 강의 예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층위입니다. 모든 질문이 같은 깊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표면적인 층위는 What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다음은 How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구조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묻습니다. 가장 깊은 층위는 Why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표면을 묻는 질문은 현상을 보여주지만 본질을 묻는 질문은 통찰을 만듭니다. 사고 설계의 핵심 순서는 Why에서 How, 그리고 What입니다. 많은 사람은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무엇을 할지 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찾고 마지막에 왜 하는지 이유를 붙입니다. 이 방식은 목적 없는 실행을 만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Why에서 출발하면 방향이 먼저 정리됩니다. 왜 하는지 묻고 그 다음 방법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실행 내용을 채웁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위대한 리더와 조직이 목적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설형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무엇일 것이다라는 구조로 답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설계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왜 고객이 이탈하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하지만 너무 넓습니다. 답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 온보딩 경험이 나쁠수록 30일 내 이탈률이 높을 것이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다릅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측정할지, 어떤 결과로 판단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좋은 가설형 질문은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명확성입니다. 질문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둘째, 측정 가능성입니다. 데이터나 증거로 답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반증 가능성입니다. 틀릴 수 있어야 진짜 질문입니다.
반증할 수 없는 질문은 검증 가능한 질문이 아닙니다. 넷째, 시의성입니다. 현재의 맥락과 목적에 연결되어야 실행력이 생깁니다. 좋은 질문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도구입니다. 질문은 크게 확산형 질문과 수렴형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산형 질문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10년 후 이 상황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수렴형 질문은 범위를 좁히고 핵심에 집중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좋은 사고자는 먼저 넓게 묻고 그 다음 좁혀가며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꿉니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조화하게 됩니다. 자기 질문은 이해와 기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방향을 설정합니다. 특히 메타인지를 높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질문, 가설, 검증, 수정의 순환이 반복될수록 더 정교한 질문을 만드는 힘이 길러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도요타의 5Y입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의 핵심은 단순한 기계나 공정이 아니라 질문 문화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표면적 원인에서 멈추지 않고 왜를 반복했습니다. 왜 기계가 멈췄는가? 과부하로 퓨즈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과부하가 걸렸는가? 베어링의 윤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묻자 오일 펌프에 필터가 없어 쇳가루가 유입된 것이 근본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결책은 퓨즈 교체가 아니라 필터 설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기술자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기업은 어떻게 더 빠른 프로세서를 만들까, 어떻게 더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까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왜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를 무서워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향했습니다. 그 결과 매킨토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마우스 인터페이스, 직관적 아이콘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질문의 층위를 와세서 Y로 올리는 순간 혁신의 공간이 열립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카카오입니다. 2010년 전후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문자 메시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고민했습니다. 기존 업계의 질문은 어떻게 문자 요금제를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까였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연락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소통은 유료여야 한다는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무료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고 카카오톡은 플랫폼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연구 현장입니다. 기존 접근은 한국인의 비만율 현황을 분석한다는 식의 기술적 연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가설형으로 바꾸면 연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성인은 8시간 수면 그룹 대비 복부 비만 위험이 2배 이상 높을 것이다. 이를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로 검증한다와 같이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교 대상, 측정 변수,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질문이 정밀해지면 연구의 방향과 가치도 정밀해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구글의 OKR입니다. OKR은 Objectives and Key Results의 약자입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달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이 오브젝티브입니다.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달성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키 리절츠입니다. 측정 가능한 결과를 설정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조직은 목표를 관리하기 전에 질문을 관리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핀란드 교육입니다.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교사가 모든 답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이 질문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중 이것에 대해 어떤 질문이 생겼는지, 무엇이 아직 이해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학생들은 질문 일지를 쓰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사도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같이 찾아보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허용하는 문화가 질문하는 인재를 만듭니다. 이제 실전 도구를 보겠습니다. 5Y는 단순히 왜를 5번 반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표면적 증상에서 시스템 오류로 다시 근본 가정으로 내려가는 구조화된 사고 과정입니다. 첫 단계는 문제 정의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사실로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인 탐색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인가 다른 원인은 없는가를 병렬로 검토합니다. 그 다음 근본 원인이 수정 가능하고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원인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며 역방향으로 검증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소크라테스 문답법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의 전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질문 유형은 6가지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명확화 질문, 그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전제, 탐색 질문,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를 묻는 증거 요구 질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떠한가를 묻는 관점 전환 질문,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묻는 함의 탐색 질문, 그리고 왜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가를 묻는 메타 질문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스캠퍼입니다. 스캠퍼는 기존 아이디어나 문제를 7가지 질문 렌즈로 바라보는 창의적 사고 도구입니다. S는 대체입니다. 이것의 일부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를 묻습니다. C는 결합입니다. 2가지를 합치면 무엇이 가능할까를 묻습니다. A는 응용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가져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M은 변형과 확대입니다. P는 다른 용도, E는 제거, R은 뒤집기입니다. 확산형 질문이 필요할 때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구는 역설계 질문법입니다. 원하는 결과에서 거꾸로 질문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최종 결과를 시각화합니다. 1년 후 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다음으로 전제 조건을 역산합니다. 그 결과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났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가설을 도출합니다. 역산 과정에서 나온 전제 조건 중 가장 불확실한 것이 최우선 검증 가설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내려오는 질문은 실행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만들었다면 품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질문 품질 평가 매트릭스는 2축으로 질문을 봅니다. 하나는 질문의 깊이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깊이도 낮고 실행 가능성도 낮으면 잡담형 질문입니다. 깊이는 낮지만 실행 가능성이 높으면 전술적 질문입니다. 단기 해결에는 유용하지만 큰 통찰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깊이는 높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으면 철학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깊이도 높고 실행 가능성도 높은 전략적 질문입니다. 질문 설계 캔버스는 하나의 문제를 5가지 질문으로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핵심 질문입니다. 이 상황의 Y는 무엇인가? 정말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다음은 맥락 질문입니다. 이해관계자, 배경, 제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가설 질문입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무엇일 것이다 라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네 번째는 검증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5번째는 행동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합니다. 이제 질문 템플릿 1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현상 탐색 질문입니다. 목표는 문제를 감정이나 인상으로 보지 않고 관찰 가능한 사실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나 증거는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통제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문제로 누가 영향을 받는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좋은 문제 해결은 현상을 정확히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원인 탐색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Y층 위로 내려갑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가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인가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이 문제를 유지시키는 구조나 패턴은 무엇인가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입니다. 원인 탐색의 핵심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설 설계 질문입니다. 이 단계는 일반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만약 A를 바꾸면 B가 달라질 것이다, 이 관계가 성립하는가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어떤 조건에서만 이 가설이 참인가,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입니다. 열 번째 질문은 이 가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11번째 질문은 가설이 참일 때 변화의 크기는 의미 있는 수준인가입니다. 좋은 가설은 검증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으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검증과 실행 질문입니다. 가설을 만들었다면 이제 실제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12번째 질문은 이 가설을 검증하는 가장 작고 빠른 실험은 무엇인가?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이는 린 스타트업의 MVP 개념과 연결됩니다. 13번째 질문은 검증이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준값은 무엇인가입니다. 14번째 질문은 실험 결과와 무관하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 학습을 목표로 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15번째 질문은 메타 질문입니다. 메타 질문은 질문 자체를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던진 질문들을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묻고 있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한다면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를 묻습니다. 잘못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사고자는 답을 점검하기 전에 질문을 점검합니다. 하루 3개 질문 일지와 주간 메타 질문 루틴은 이 능력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에는 세 층위가 있습니다. 왓은 현상을 묻고, 하우는 구조와 방법을 묻고, Y는 목적과 본질을 묻습니다. 둘째, 검증 가능한 질문은 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확성, 측정 가능성, 반증 가능성, 시의성입니다. 셋째, 질문 템플릿은 15개이며 현상, 원인, 가설, 검증, 메타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what이 아니라 why로 먼저 묻고 있는가? 내 질문은 검증 가능한 형태인가? 나는 질문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가? 질문하는 능력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90일 동안 3단계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일부터 30일까지 관찰과 기록입니다. 매일 3개의 질문을 기록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why, how, what 질문을 하나씩 써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31일부터 60일까지 가설 설계 실습입니다. 기록한 질문 중 3개를 골라 가설형 질문으로 바꾸고 최소 검증 실험을 설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61일부터 90일까지 공유와 확산입니다. 나만의 질문 템플릿을 정리하고 팀이나 조직에 공유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구조화된 사고, 로직 트리와 미시, 원칙을 다룹니다. 오늘 만든 질문 템플릿은 다음 시간에 문제 분해 실습에 직접 활용됩니다. 질문은 사고의 출발점이고 구조화는 사고의 뼈대입니다. AI 시대에 인간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단순히 답을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질문은 사고의 문을 열고 전제를 흔들고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질문하는 사람이 미래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